매크로 깽깽이들은 지금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겨 죽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믿어 사람들이. 9월, 10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네. 끝이에요? 네. 아니 뭐 더 이상 말가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주의 기운 3개가 모이는 11월에서 4월이 왔고요. 이 우주의 기운은 20년에 한 번 모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네. 우주의 기운 3개가 무엇인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 저는 전민기입니다. 5월 5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어린이날. 근데 우리 투자고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퀀트 투자의 길을 안내해 줄 이분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참 또 어린이처럼 전혀 생기질 않았는데 어린이날 태어난 것도 신기합니다. 자, 퀀트 투자계의 어린이를 구하려고 태어나신 분 강환국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생일까지 챙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어렸어요. 네. 그때도 이 얼굴 그대로였을 것 같다는 좀 예상이 아, 태어났을 때요. 예, 그죠. 예, 아니, 좀 어렸어요, 그래도. 예.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희 네. 이제 제작진과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런 패널 중에 한 분이고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전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부제가 검증된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만드는 파이어적 프로젝트.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나오자마자 첫날부터 이제 1위를 찍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1위를 찍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긴 난도의 그 2023 트렌드 어쩌고 그 차가 밀렸죠. 아니 그분 2023년 트렌드면 한 12월 말에 낼 것이지 왜 10월에 책을 내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치 이게 음원을 냈는데 BTS가 같은 그렇죠. 시기에 예. 낸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뭐 블랙핑크인가요? 블랙핑크. 네, 그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강환국 주식장 스토리. 이 퀀트로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가야겠죠. 퀀트는 11월에서 4월, 5월에서 10월 나눠서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11월부터 4월까지가 수익이 훨씬 좋다. 그렇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려면 일단 지난 장을 좀 분석하고 앞으로 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월, 10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네. 끝이에요? 네. 아니 뭐 더 이상 말가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까? 하는 좋아요. 거죠 뭐. 그럼 지금 누구나 아는 건데 뭐 사실 뭐. 좋아.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좀 네네. 챙겨야 할 이슈라는 게 좀 있습니까? 이슈요. 네. 뭐 매크로 이슈는 뭐 제가 신경 안 쓰고요. 뭐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그렇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주의 기운 3개가 모이는 11월에서 4월이 왔고요. 이 우주의 기운은 20년에 한 번 모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네. 우주의 기운이 3개가 무엇인가? 자 이게 레리 윌리엄즈라는 아저씨 책에 나옵니다. 자 이게 그 레리 윌리엄즈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딴 사람 찬양을 먼저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1962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때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1987년에 선물 세계 챔피언십에 나가셔가지고 만불을 110만 불로 만드셨고요. 그 당시에요? 네, 87년, 1년 만에 진짜 돈으로. 그 다음에 10년 후에 놀랍게도 그의 딸인 미셸 윌리엄즈를 그 대회에 내보냅니다. 애가 17살짜리였는데 얘가 그 똑같은 대회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딸이.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서 투자 강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은 투자 강의를 하면서 매매를 병행을 했습니다.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한 7번 정도 교육을 하면서 100만 불을 보셨어요. 라이프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 여러분, 자, 이제 콩 선물을 삽시다. 사고. 자, 이제 은 선물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100만 불을 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찐 고수 오브 찐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를 중요하시게 여기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매크로 같은 경우는 그 한참 필요 없는 보조 지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원하는 게 어떤 가격이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매크로 같은 보조 지표 가격이 별로 영향도 안 미치는 보조 지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수들은 뭘 보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계절성을 보고 가격 추세를 보고 퀀트 지표를 봅니다. 근데 봐봐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강원국 작가님처럼 자 계절성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뭐 10년마다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퍼 보셔야 되고요. 막 복잡하게 가니까 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게 좀 더 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매크로 깽깽이들은 어차피 투자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근데 심지어 무슨 기관에 속해 있다는 변명으로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겨 죽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믿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럼 여기서 그럼 네.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그분이 이제 포인트 들어가면은 네. 자 이제 이분이 이제 2003년에 책을 냈어요. 제가 이 책은 2010년 언저리에 봤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야 이 책 이론대로 하면은 2022년 그 말에 이제 큰 매수 기회가 오네 헤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여름에 독일에 놀러 갔거든요. 네. 독일 책방에 가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독일은 요즘 무슨 주식책이나 딱 봤는데 이 사람 책이 공교롭게도 2022년에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마인더가 됐죠. 아 맞다 이런 책이 있었지 하고 그 책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10년 사이클 2 또는 3 바닥 이론 한마디로 2나 3으로 끝나는 해에 그 저점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와, 그거는 어떻게 뭐 이유를 특정하기 힘들겠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가의 흐름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유를 갖다 붙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어네스트하게 나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패턴이 계속 오더라. 본인이 그거를 1962년에 찾아냈는데 그 후에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심지어. 그럼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맞았다는 60년 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굳이 이번에 틀릴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게 있고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세기의 다우존스 미국 주식의 패턴이에요. 보통 2로 끝나는 해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서 칠 때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어요. 예. 20세기고 21세기는 뭐 거의 똑같아요. 2까지 내려가고 쭉 올라간 다음에 근데 하나 달라진 건 21세기에는 8일 때 8이 됐어요. 네, 맞아요. 요거 차이만 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사실 보면은. 네. 2로 끝나는 해는 어쨌든 어김없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로 끝나는 해 보통 주식장이 많은 경우 안 좋아요. 와, 희한하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바닥이 형성이 많이 된다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중간 선거잖아요, 미국에. 아니 곧 있으면 다다음 주인가요? 맞아요. 11월 8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4분기에는 주식이 오르기 시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4분기에 주식이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네네네. 그런데 1, 2, 3분기가 굉장히 빌빌거리죠. 그래서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패턴인데 올해는 막 이랬죠, 근데 막 작살나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레리 윌리엄슨 나 모른다라고 했는데 켄 피셔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폴리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폴리라는 게 많다는 뜻이고 틱이 그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많은 거머리들이 이제 있는 곳이다라는 게 정치다라고 켄 피셔가 시니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머리는 누구인가?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사기꾼이고 선거 전과 후는 말과 행동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선거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 1년차, 2년차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과 행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1년차, 2년차에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많다. 그리고 이제 2차, 그러니까 그 2년차에는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 선거도 또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또 한 몫을 또 가하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4분기쯤 되면 얼추 알잖아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럴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미국 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게 켄 피셔 얘기가 한 거고요. 조선 일본과 비즈도 나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그 폴리틱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거머리 뭐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말했죠. 주식시장은 교착 상태, 그리드럭 또는 레임덕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 선거 끝나면은 보통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 표를 많이 잃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려 그래도 의회가 막아버리고 의회가 뭐 하려 버리면은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질끼면 블레임을 한대요. 나는 미국이 잘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데 저 새끼들이 막았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시장이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경제라든지 흘러가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걸 막게 되면은 기존에 오던 그 방향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대통령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1년 차에 사실 그러니까 파워와 머니 디스트리뷰션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그럼 지들 친구를 챙겨줘야 되고 이제 이 정책 때문에 얘를 누르고 그래서 얘를 도와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불확실성. 그 후에는 확실성 이거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이거죠. 11월, 4월, 5월, 10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국 시장, 이게 한국이고요. 요게 미국 시장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제 거의 동일하네요, 그래프가. 아니죠. 이 빨간색이 11월, 4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11월, 4월에만 꾸준히 투자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투자 수익률 네. 그리고 밑에 잘 보이지 않는 이 파란색 지렁이가 있잖아요. 이거. 이 지렁이가 5월, 10월 투자예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95년에 우리가 1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100원 정도부터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당시 1억은 큰 돈이잖아요. 95년에. 그럼요, 엄청. 자, 근데 그 돈을 우리가 5월, 10월에 꾸준히 투자를 했으면은 그 돈이 지금 2,700만 원이 돼 있어요. 2000. 그러니까 2억 7천이 아니고 2,700만 원. 지금 돈으로 그것도. 그 당시 27년 1억이면은 웬만한 큰 아파트 샀을 거거든요, 아마. 그쵸. 그 돈이 지금 2,70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5월, 아주 10월에 코스피에 하면. 장기 투자를 5월, 10월에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시장을 믿어 하면서 계속 쳐맞는 거예요. 그래서 2,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건 미국인데 그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 지렁이가 살짝 머리를 드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미세하게. 그래도 당연히 11월 4월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딴 나라들 요건 중국이에요. 중국도 이 썸머가 5월 10월이고 윈터가 11월 4월이거든요. 아, 그래요? 썸머는 보시다시피 또 그냥 땅을 기고 있는 지렁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래 살았던 저머니고 저머니도 보면은 11월 4월 윈터의 수익률이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았어요. 낙스가 이제 독일 지수니까. 네네네. 그리고 썸머는 당연히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 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펜, 일본이라는 나라도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여기 왜 지금 30년,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니케이 지수가 여기 89년이가 이때 4만 정도를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가지고 요즘도 2만 얼마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1월 4월에만 투자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물론 이때 좀 이제 타격을 좀 보긴 봤지만 한 잃어버린 10년으로 끝났네요. 그거 계속 오라잖아요, 이렇게. 쭉 신기하다. 이렇게. 예. 당연히 또 보시다시피 그 5월, 10월 수익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밑에 지렁이질 하고 있고요. 네. 영국도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6개국을 보여드렸는데, 네네. 그거를 막 6개국으로 일단 끝내죠. 결론,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몇십 개국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가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렇죠. 일본, 네. 영국, 독일, 중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까지. 프랑스, 독일 거의 비슷했어요. 네네. 뭐 그 정도. 홍콩 조금 나왔는데 거기도 별 볼 일 없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합치면은 2로 끝나고 중간 선거가 있고 10월. 그건 20년에 한 번 오거든요. 올해는 그게 다 합쳐지는 해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이 합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기운이 20년에 한 번 합치는데 그때를 보죠. 100년 전부터. 네. 이게 1922년 그 다우존스 이게 이때였거든요. 요때였는데 이후에 한 7년 동안 장이 4배 올라가요. 물론 그 다음에 대공황을 쳐맞아가지고 미국 주식이 좀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는. 네네. 근데 뭐 7년 후 얘기인데 그걸 뭐 알게 뭐야? 재밌게도 32년, 33년도 바텀이었어요. 이렇게. 예. 42년, 20년에 한 번 합치는 우주의 기온. 네. 이후에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2배 오른 거예요. 그렇군요. 4년 만에. 예. 그리고 62년에도 또 바텀 2배 올랐고요. 예. 82년에는 여기 그래프가 끝나서 좀 아쉬운데 네. 87년까지 3배 반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800에서 3배 반이 2,700까지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만 한 대충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죠? 네. 와, 신기하네. 그리고 이걸 좀- 마지막으로 2002년 네, 네. 요때도 5배 5년 동안에 2배 올랐죠 이렇게. 네. 그리고 올해가 바텀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물론 지금이 바텀이냐 한 달 전이 바텀이냐 네. 2달 전 바텀이냐 그건 모르죠 나도 근데. 네. 근데 확실히 22년에 장이 많이 빠진 거는 뭐 누구나도 인정할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10월에 들어가서 신나게 먹으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주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거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로 끝난 후에는 어쨌든 지금 이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요. 네. 자, 예를 들면은 42, 그러니까 22년 요때도 사실 1차 세계대전 직후였고요. 네. 이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하고 있었어요. 42년에 어. 이때. 이게 아마 펄하버 후일 거거든요. 41년이 예. 펄하버니까. 이때 막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82년 이때도 정말 거의 뭐 전설급의 이제 불황기였죠. 불황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연준이 금리를 거의 15% 20%까지 올렸어요. 요 원저리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대한뉴스 보는데 1964년에 우리나라 그 이자율이 28.5%더라고요. 아, 그렇죠. 연 이자율이. 사실 그 IMF 전까지만 해도 계속 두 자리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얼추.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 네. 주셨지만 투자하다 왔다. 지금이 10월 말 투자 바로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워낙 그래도 안 좋잖아요. 네. 네. 어떻게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가져왔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는 일단 확실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말에 재진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사고 왔어요. 네. 오전에. 사실 여기 안 왔으면은 제가 다 살 거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반밖에 못 사고 왔거든요. 내일 나머지를 사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이 며칠이야? 10월 26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진입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10월 말에 재진입을 하고 일단은 비중을 낮게 가져가가지고 하락하면 다시 손절하고 12월에 재진입하고 제가 예상대로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어놨죠. 이게 제 배틀 플랜이에요. 예. 이 배틀 플랜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10월 말이니까 제가 그 목표가 60%가 개별주고 40%가 동적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지금 동적자산 배분은 전부 다 현금에 가 있어요. 지금 요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60을 개별주 퀀트 전략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일단 20을 들어가요. 10월 말에. 일단 제가 한 10%를 이미 질렀죠.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 절반을 샀으니까. 내일 나머지 절반 사서 20% 고를 지르고. 네. 일단 사면은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네요. 좀 모르잖아요, 예. 당연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3,432 이하로 S&P가 떨어지면은 저는 다 손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원하지 않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샀는데 올랐다 하면은 추가 매수 20% 매수. 추가 40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언제 매수하냐? 11월 말에 한 달 후에. 네. 그리고 11월 말에 매수는 또 올랐어요, 12월에. 그럼 또 12월 말에 또 추가해가지고 그럼 60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연히 베스트 시나리오, 제가 원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물론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살도 안 빠지고 그런 거 보면은. 예. 어떻게 딱 하면 살 5kg 빠진 거 없나요, 그런 거? 아니 노력을 안 하는데 살이 빠집니까? 전략을 세우셔야죠, 콘텐츠처럼.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천재시네요. 예.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네. 요 왼쪽이요. 그러면은 제가 손절을 할 텐데 요 경우는 제가 총자산의 1에서 2% 정도 잃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20% 들어갔고 여기서 예를 들면 5에서 10% 정도 까였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잃는 거고. 그럼 12월 말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20%씩. 들어갈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싫어하는 시나리오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10월 말에 제가 샀는데 11월에 올라가지고 제가 애드업을 했어요. 20%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럼 여기서는 제가 총자산의 4에서 6%를 잃게 되겠죠. 예. 이러면 더 짜증나긴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플랜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플랜이 있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플랜을 보면은 워스트 시나리오에 총자산의 4에서 6% 정도 잃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빡치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예.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요. 10월 말 매수 고 한 다음에 그 후에 얘가 오르던 내리던 흥보하던 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던지 아예 뭐 다 빼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추가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0월 말에 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화국이 사라고 했어요. 샀어요. 그럼 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르면은 사람들 혼란에 빠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되나? 아니야 여기 또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디가? 하면서 떨어지면 더 큰 문제. 이거 손절해야 되나? 손절? 아니야. 존버?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흥부하면 이거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이러고 맞아. 근데 원래 이러거든요 사람이 근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플랜을 미리 짜놓으면은 그런 거에 당황할 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게밖에 없잖아. 그 계획대로 가면 되는 그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투자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떨어졌어? 진짜 한마디 하고 팔면 되거든요. 올랐어? 아싸, 추가 매수. 이거는 펀트가 아니더라도 네, 누구나 해야 돼요.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치고 이런 계획 있는 아무도 사람들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감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다. 하나 있네 또. 흥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오르지도 않았다 하면 흥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약후 흥보 이런 거. 네. 그러면 그냥 애드업은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20% 이거 보유. 그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 시나리오가 4월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예. 이제 결국은 4월 말엔 다 해치우고 그건 뭐 딴 거라 하겠죠.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제 플랜이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나리오를 짜보라는 거죠. 사기 전에.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진짜 그거를.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 다음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겠지. 안 오르면 당황해요. 네. 손절 전보 이러면서.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그 퀀트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전에 이제 다뤘었고요.
좀 컨트롤 하시는 분 입장에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금 투자에 딱 적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본인 것을 딱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